안녕하십니까. 이 시간에는 상가중개에 있어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. 중개인들이 흔히들 중개사고가 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우선적으로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은요, 첫 번째가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해 보는 거죠.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에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건물에 입점을 하려고 하는 업종이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이때 중개인들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해당 업종이 가능한가, 즉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의 용도는 시설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시설군마다 가능한 업종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. 그렇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다 이랬을 경우에, 만약에 건축물의 대장상의 용도가 그랬을 경우 입점하려고 하는 업종이 뭐 분식점이다 했을 경우는 뭐 휴게음점이라든가 일반 음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게 되는 거죠. 근데 만약에 대장상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됐는데 그 건물에 입점하려고 하는 게 뭐 운동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연구시설이 입점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용도가 맞지 않습니다. 자, 이럴 때 이제 중개인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이럴 때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. 이럴 경우에는 이 용도 변경이 시설군에 따라서 하위에서 상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신고를 해야 될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, 물론 경미한 사항들은 뭐 개인들이 해서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허가사항 같은 경우에는 좀 까다롭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대부분 또 도면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개인이 못하고 건축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. 이럴 경우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고, 또 허가가 나와야만이 입점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돼야 되는 거겠죠. 그렇는데 이런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고객이 어떤 업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? 라고 했을 때 예, 가능합니다 라고 했다가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만약에 문제가 용도가 맞지 않아서 뭐 인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했을 경우에는 이게 바로 중개사고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, 사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. 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중개업을 해오지만 이거를 다 외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. 중요한 것은 뭐냐면, 포인트는, 자,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봅니다. 그 다음에 해당 어떤 업종이 들어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, 그 용도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업종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. 그렇다면은 내가 단순하게 찾아보는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해당 인허가 관청에 문의를 해보는 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문의를 해서 해당 직원을 가르쳐 주고 몇 층에 몇 평에 어떤 업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가능합니까? 아니면 어떻게 용도 변경이 돼야 됩니까? 라고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. 이 부분만 꼭 체크를 잘 하시면 중개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계약 전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, 또 중개인이 확인을 했다 그러면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사전에 고객님에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이렇습니다. 하지만 사장님께서도 해당 관청에 꼭 문의를 하셔서 확인하고 오십시오 라고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때는 특약란에다가 해당 업종의 인허가 문제는 고객님의 책임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주시면 중개사고는 날 일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심했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